컴퓨터를 공부하는 남자 빅국남 통계가치 공부해요. 5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 빅데이터 탐색에서는 통계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오늘은 5번째 주제인 시각적 데이터 탐색에 관한 주제인데, 이거는 주로 차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차트 중에서도 박스 플랫, 그 다음에 스탬 리프, 다른 익숙한 차트도 있겠지만 생소한 차트들도 있으니까 오늘의 주제는 이 차트까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가 이해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알찬 내용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처음에 지난번 영상에서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죠? 추론하는 건 추측하는 거고, 기술 통계는 디스크리티브 스태틱스, 묘사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묘사한다는 어떤 차트로 만들어내는 것도 묘사고, 그 다음 뭐 기초통계랑 어떤 요약된 답들로 만드는 것도 기술통계라 했어요. 오늘은 그 주제인 차트를 만들어내는 것도 어떤 기술통계 한 영역이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 시각하는 차트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데이터 검정 사이트에도 가면은 빅데이터 탐색 2과목의 두 번째 주제에 가게 되면은 시각적 데이터 탐색이란 말이 나옵니다. 확대 한번 해서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보시면은 데이터 탐색 기초, 여긴 데이터 검정 사이트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통계량이 나오고 나서 시각적 데이터 탐색이라는 단원이 있구나, 그럼 차트에 관련 설명이 있구나 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시각적 데이터 탐색, 차트로 데이터를 시각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존엔 차트하면 엑셀을 떠올리시죠. 옛날에는 엑셀이 아니라 우리는 파이썬의 맵플란님 라이브를 이용하면 우리가 차트를 그릴 수 있습니다. 직접 그래서 코딩을 한번 짜봐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각적 데이터 탐색 관련된 그래프가 무엇일까 파이썬으로 직접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한 6가지 정도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 차트라고 그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파이 차트를 그릴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스캐터 플롯, 이건 막 X좌표, Y좌표 막 점을 찍어가지고 좌표로 찍어서 어떤 상관관계를 찾을 때 우리는 스캐터 플롯, 삼포도를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탬 리프, 줄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파리를 붙이듯이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탬 리프. 아시겠죠? 그 다음 뭐냐면 박스 플랫, 여러분들 가장 요게 생소하다고 말씀드렸죠? 박스 플랫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그림이 무엇인지, 특히 이 두 가지, 스탬 리프랑 박스 플랫에 대해서도 영상 뒤에 가면은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있는 그림을 어떻게 그렸을까? 파이썬의 맵플란 라이브러리로 시각화 가능합니다. 참고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잠깐 PPT를 넘어와서 웹사이트를 가면은 여기서 코딩을 한번 대략 짜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한번 짜게 되면은 맵플란님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여기다 뭐 데이터 리스트를 만들고 이 명령어 줍니다. 맵플란립에 히스토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그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복사붙이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박스 플롯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삼포도 한번 해볼까요? 삼포도도 이렇게 쭉 오게 되면은 데이터를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여기 보시면은 맵플란립이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데이터를 만들고 마지막 이런 명령어, 그 플랫립에서 스캐터라, 삼포도라는 그림을 가져와서 쭉 데이터를 넣게 되면은 여러분들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 오늘은 필기 공부지만 파이썬으로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엑셀이 아니라 파이썬 코딩으로도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그 다음 마지막에 박스 플랫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림을 그린 거 코딩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다음과 같이 있구나 정도로 넘어가면 됩니다. 플랫립에 들어와서 나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플랫립에 박스 플랫이라는 명령을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구나 정도 보고 우리 영상을 준비할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코딩을 짰고 이런 식으로 박스 플랫의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필기시험 준비니까 이걸 계속 보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하고 저랑 같이 이런 그림을 가지고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쨌든 다음과 같이 히스토그램, 바 차트, 파이 차트, 스캐터 플랫 테스트, 그 다음에 스탬 리프, 줄기 그림, 박스 플랫,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간단한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히스토그램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각 데이터의 구간별 도수를 나타낼 때, 상대 도수를 나타낼 때 쓴다고 합니다. 즉 구간을 쪼개놓고 구간을 잘라놓고 그 구간별로 몇 개 있는지 도수라 그러죠. 여기 5개, 뭐 4개, 3개 일정한 구간에서 몇 개씩 있는지 짤 때 우리는 히스토그램을 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 바 차트라는 거는 구간을 나눈 게 아니라 A는 100개야, B는 뭐 200개야, C는 어떤 300개야. 어떤 한 쌍의 데이터, A라는 데이터가 100개, B가 200개, C가 300개 밸류 어떤 데이터 변수와 값들을 쌍을 지을 때 우리는 바 차트를 쓴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파이 차트라는 거는 그냥 피자 나눠 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상대도수 비율을 전체에 대한 몇 %인지 시각화 빠르게 할 때 우리는 파이 차트를 당연히 쓰는 거고요. 이건 쉽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준비했습니다. 산점도라는 건 뭐냐면 두 변수를 XY 좌표로 나타낸다. 즉 X와 Y, 중요한 건 두 변수가 등장을 합니다. 좌표가 두 개를 등장해서 각 값들을 좌표화해서 점으로 찍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막 점이 연결돼서 어떤 그림을 이룬다. 그러면 삼각형을 찾을 수 있죠.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코릴레이션이라는 말 나중에 공부할 건데 말씀드렸듯이 산점도를 보면은 점을 막 찍다 보면은 두 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를 나타낼 수 있고 상관계수를 구할 때 우리는 산점도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줄기 그림이라는 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큰 줄기를 나타냈고 구분을 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정리하고 구분할 때 씁니다. 그 안에 이파리를 붙여가는 작업을 하는데 이거는 뒤에 가서 시각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마지막 박스 플랫 상자 수형 그림은 중요한 건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상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5가지를 요약한다. 이상치? 조금 이따 이상치가 왜 나오는지 이것도 한번 같이 볼 거고요. 중요한 건 이 말입니다. 25% 지점, 그 다음에 50% 지점, 75% 지점 이런 걸로 그림을 잘 그리고 그 다음 위와 아래에 어떤 그 위아래에 벽을 쳐서 어느 정도까지 데이터가 있을까를 만들어내는 게 상자수험, 박스 플랫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가지의 그림들을 하나하나 특징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히스토그램이라 하면 이런 겁니다. 다음과 같이 14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50이 몇 개 있죠? 50이 4개, 뭐 60이 3개 있고요. 그죠? 아하, 50이 4개 있구나. 60이 3개 있구나. 70이 4개 있구나. 75도 있구나. 그럼 이거를 쪼갭니다. 구간을 어떻게 쪼개냐면 이런 식으로 쪼갰습니다. 50단위로 50에서 60, 60에서 70, 80, 100 이런 식으로 쪼개고 나서 몇 개인지를 세면 됩니다. 4개, 3개, 뭐 5개, 1개, 2개 하면은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요 개수를 구간별 개수를 도수를 하고요. 여기가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지게 되겠죠. 구간별. 구간으로 나눈다는 건 일정한 간격으로 쪼개고 나서 몇 개 있는지, 프리퀀시, 도수라는 거는 몇 개 있는지 나타내서 이렇게 박스로 구간별로 이렇게 막대로 나타내게 되면은 우리는 이걸 뭐라 한다? 히스토그램이라 합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 개수를 나타낼 때 씁니다. 뭐라고요? 개수라 하면 통계에서 도수라 하죠. 도수를 표현할 때 우리는 히스토그램을 쓰고 상대 도수는 뭐냐면 전체 개수로 나눠져서 1보다 작은 숫자를 만들어서 우리는 상대 도수를 하고 어쨌든 어떤 빈도를 나타낼 때 우리는 히스토그램을 쓴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막대 그래프는 앞에 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건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 근데 막대 그래프는 이 간격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간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A라는 데이터는 100이에요. B라는 데이터는 200이에요. C라는 데이터 300. 그래서 뭐냐면 이 데이터 간에 크고 작다를 시각화해서 비교하려고 쓰는 겁니다. 비교. 즉 아까는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숫자를 10단위로 막 구간을 쪼개서 일정한 간격, 일정해야 되죠. 일정한 간격으로 쪼개서 만든 게 히스토그램이라면 막대 그래프는 그냥 한 값, 얘 A라는 값은 100이에요. B라는 값은 200이에요. 각 데이터를 그냥 크다 작다를 비교할 때 우리는 바 차트를 쓰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파이 차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30, 40, 50, 60이면은 다 더하면 얼마죠? 180이죠? 그래서 AA란 데이터를 다시 전체 숫자로 나눠준 비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16%, B는 22%, 그 다음 얘는 27%, 얘는 33%. 딱 보면은, 이 값들보다는 요런 파이 차트로 나타내게 되면은 비율을 시각화해서 누가 몇 % 차지하고 있는지 빠르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파이 차트는 비율을 비교할 때 쓰도록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기죠. 산점도. 산점도는 뭐냐면 두 변수를 XY 좌표로 나타냅니다. 즉 여기 제가 이제 파이썬에서 이제 랜덤 함수를 만들어 봤는데 X 좌표와 Y 좌표를 하나의 쌍으로 표현하고
이 한 쌍의 점을 찍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0.54랑 0.4이면은 0.54 한 이 정도 되겠죠? 0.3이 2점. 이 점을 하나의 점으로 찍는 겁니다. 이렇게 점을 찍고요. 근데 그 점에서 좀 시각화하기 위해서 좀 더 동그랗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점.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요? 0.23, 이런 것도 특정한 점을 하나 찍어놓고 거기서 동그라미 펴서 점을 찍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점들이 찍혔는 점 이렇게 찍혔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찍게 되면은 뭘 이해할 수 있죠? 아하,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구나. 그래서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낼 때 우리는 스캐터 플롯을 쓴다고 하고, 어떻게 그리냐면은 두 변수의 값들을 좌표로 표현해서 점들을 찍은 걸 우리는 산점도로 한다. 이건 뭐냐면 코릴레이션, 나중에 상관관계를 구할 때 시각화하는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보는 게, 저도 이제 생소할 수 있는 게 스탬립 다이어그램.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예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왼쪽 보시면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리지널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 11, 15, 20, 21. 그러니까 줄기비라는 거는 굵직굵직한 큰 줄기와 이파리로 나눈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10의 자리수 있죠? 이 10의 자리수. 요 10의 자리수를 먼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10의 자리수가 따오면 되고요. 일단 오른쪽에 딱 1의 자리수만 따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 큰 줄기로 구분하면 몇 가지를 구분할 수 있냐면, 줄기가 한 줄기, 두 줄기, 세 줄기, 네 줄기, 다섯 줄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32라는 숫자를 3과 2를 쪼개고 22라는 숫자가 2와 2를 쪼개게 되면 우리 뭐만 있으면 돼요. 잎과 줄기만 있으면 우리는 여기는 모든 두 자릿수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타낸 차트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아래쪽이 스탬 라인, 여기가 줄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이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 같은 경우는 요게 2고 여기 1이란 말이 있으면 21이라는 숫자를 가리키는 거고, 예를 들어 이건 뭘까요? 요거 여기가 5죠. 그 다음에 줄기가 3이죠. 그럼 요건 35라는 숫자가 있다는 걸 가리킵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 숫자, 이쪽이 줄기가 7이고 이파리가 2니까 데이터에 72란 데이터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있는지 나타낼 거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이파리와 줄기로 나타나게 되면은 모든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고, 어디에 많이 있는지, 이파리가 많은지 보면 되겠죠. 어느 쪽에 이파리가 많이 있구나. 그럼 크게 데이터가 넓게 어디에 있는지 시각화하는 하나의 그래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스탬 리프 다이어그램이라는 건 데이터를 정리하고 계통별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10의 자리가 1인 거, 2인 거, 3인 거 하게 되면은 딱 요런 그림만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18이라는 숫자가 있고, 여기 15라는 숫자가 있네. 여기는 뭐가 있다? 35라는 숫자가 있다. 여기는 줄기가 오니까 10의 자리죠. 1의 자리니까 51이라는 숫자가 있구나. 여기서는 93이라는 숫자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딱 요 그림만 하나 주더라도 우리는 이 데이터의 표를 만들어낼 수 있다. 대략적인 표. 물론 이제 개수는 좀 다를 수 있겠죠.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줄기 그림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정리하고 구분할 때 우리는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상자 수렴 그림인데요. 오늘 핵심은 상자 수렴 때문에 했는데 앞에서 내용 정리하다 보니까 앞에서 온 거고, 결국 오늘은 상자 수렴 때문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상자 수렴은 다음과 같이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한 거지? 가운데 여기서부터 아래로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 있죠. 요 첫 번째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는 우리는 Q1 25% 숫자를 적게 되는 거고요. 여기다는 75% 숫자를 적게 됩니다. 그림에서. 그 다음 요 가운데는 메디안 50%.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메디안 Q2라고 쓰기도 하고 메디안으로 쓰기도 하고요. 여기는 50% 숫자가 이렇게 있게 되고, 여기는 Q3, 여기는 75% 숫자, 그 다음 여기는 Q2가 됩니다. 여기는 뭐냐면 Q2니까 25% 숫자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박스 플롯이라 하면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가운데가 50% 정도 되는 거고, 여기가 75%, 여기는 뭐냐면 25% 숫자고, 우리는 이 숫자의 차이를 뭐라 그러면 IQR, 지난번 영상 그 3포드 영상 보시면 알 거예요. 이거는 Q3에서 Q1을 뺀 건데 이 길이를 우리는 IQR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IQR에다가 1.5배를 해서 대략 이 점을 찾습니다. 이 기점. 그래서 이 점을 벗어난 점은 얘는 뭐냐면 이상값이라 우리는 약속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박스 플롯을 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75% 지점에서 대략적으로 위로 한 이 정도까지는 우리는 쓸모있는 데이터라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럼 이거 어떻게 찾냐?
이 점에서 이 길이의 1.5배 정도 늘려서 보면은 얘네들 우리는 아웃라이어 이상값을 보고 이거는 이거 흔치 않은 숫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제 제가 이제 그림 그리는 순서에 대해서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오름차순으로 데이터 정리를 하고 그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25% 지점, 50% 지점 이거를 해서 박스를 그려라. 다음과 같이. 그래서 박스를 그린 다음에 대략적으로 위아래로 한 4분의 편차에 1.5배, 1.5를 빼서 아웃라이어를 찾아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말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좀 더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쭉 오름차순으로 나열을 한 다음에 박스를 그린 다음에 어디다 그리냐면 이 박스의 시작은 뭐냐면 25%점, 요 Q1이라 하고요. 75%점, 여기 75% 정도 돼야 됩니다. 75%. 그죠? 여긴 25% 정도. 그 다음에 요 가운데는 50% 정도. 50% 정도 되는 점이 여기 메디안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면 요 가운데서 박스를 크게 하나 그려주고 가운데다 50% 지점을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길이 있죠. 이 길이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박스의 길이의 1.5배, 이 길이의 1.5배 정도로 하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이 길이의 1.5배 정도, 이 길이의 1.5배 정도 빼주면 됩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이 값들, 이거 우리는 아웃라이어라고 해서 이상치라고 할 겁니다. 좀 약간 우리가 쓰는 데이터에서 멀리 벗어난 값, 어웨이된 값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여기가 25% 지점, 여기가 75% 지점, 그 다음 요 길이를 우리는 4분의 편차 IQR이라고 한다고 했죠. 인터코탈 레인지. 그 다음 여기서 몇 배래죠? IQR의 1.5배 정도 위로 올라와서 이전까지는 우리는 데이터를 쓰는 거고 이전까지 데이터 자른 다음에 바깥에 있는 날을 우리는 아웃라이어라고 이상치라고 우리는 약속을 할 겁니다. 그래서 4분의 편차로 한번 여러분들 영상에서 한번 정리했었는데 데이터를 오름차순으로 나열한 다음에 25% 지점을 우리는 Q1이라 했었고 75% 지점을 Q3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차이를 우리는 4분의 편차라고 우리는 3포도 영상에서 이 내용을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복습하려고 한 번 더 4분의 편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 영상에서 한번 마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이썬 코딩으로 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25% 지점이 2.8이거든요. 그러니까 2.8 여기가 2.8이 있는 거고요. 25% 요 25% 지점입니다. 그 다음 75% 지점이 3.3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3.3에 75% 지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메디안 3이라는 게 요 가운데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요? 여기가 메디안, 여기가 Q3, 여기가 Q1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IQR이라는 건 요거의 차이니까 0.5 정도가 IQR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가 메디안, 여기가 Q3, 여기가 Q1이구나. 여긴 75% 지점이고 여기는 25% 지점이구나. 그 다음에 요 둘 사이의 차이니까 요 둘 사이의 차이는 얼마냐면 3.3과 2.8의 사이니까 0.5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의 1.5배 정도 한 게 어디냐면 이 아웃라이어 정도 될 겁니다. 대략 4 정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1.5배, 이거 1.5배니까 한 3.3에다가 1.5배 0.75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합치면 4.05. 즉, 4.05가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만약 지금 2.8인데, 빼기 0.75 하게 되니까 1.9 정도, 여기서 2.1 정도 되겠죠. 2.2. 바꿔 말하면, 여기가 2.2고, 여기가 4.1 정도 되는데, 그 위의 값들은 아웃라이어, 이상치라고 우리는 약속을 하니까, 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즉 실제로 보면은 최대값이 얼마죠? 최대값이 우리가 4.4죠. 그럼 보면은 여기가 4.1이 경계가 되는 거고 박스에 그 다음 4.4가 여기 있죠. 최대값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값들을 우리는 이상치로 제외해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박스 플랫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 플랫이라 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박스 플랫은 어떻게 하냐면 25% 점을 찾고 그 다음에 여기 75% 점을 찾고 가운데 50% 점을 찾은 다음에 IQR이라면 요 길이를 가리키죠. IQR. IQR이라면 이 길이를 가리키고 그거 1.5배. 그러니까 여기다 IQR에다가 1.5배만큼 더했을 때 요 길이만큼 더했을 때 요 점을 위로 상한으로 하고 여기 어퍼 이스퍼라는데 이 점을 딱 막아주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25% 지점에서 1.5 곱하기 IQR을 만큼 빼줘서 여기를 밑에 바운더리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위에 경계, 아래 경계가 생기고 이 박스 안에서는 평균 메디안과 Q1, Q3 같은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 놓고 얘네들은 이상치다. 점들은 우리는 요건 아웃라이어다. 이상치라고 우리는 간주해서 상자수형 그림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자수형 그림을 보면은 뭘 알 수 있죠? 이런 아웃라이어들을 알면 이런 숫자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숫자니까 이런 것들은 좀 제외하거나
좀 적당히 조정, 어드저트, 값들을 좀 변경해서 너무 분포해서 멀어지지 않게 데이터를 좀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각화, 박스 플롯을 보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이상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같이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히스토그램부터 정리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림을 한번 보고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이라 하면 다음과 같이 도수를 정리한 거, 바 차트는 그냥 어떤 데이터 값들과 밸류를 쌍을 지어서 크기 차이를 비교할 때, 파이 차트는 어떤 비율을 나눌 때, 스캐터 플롯은 어떤 점을 찍어가지고 점들의 연관성을 찾을 때 우리는 스캐터 플롯이라 볼 수 있고요. 스텝 라인, 스텝 리프라는 어떤 줄기와 라인을 구분을 해서 크게 분류를 하는 거죠. 10의 자리인 거 이렇게 크게 스템을 구분하고 이파리를 찍어가면서 어떤 분류를 할 때 우리는 스텝 리프 그림을 그려볼 수 있고, 박스 플롯이라 하면 중요한 건 이거죠. 25% 지점과 75% 지점과 메디안 50% 지점을 찾아 놓은 다음에 그래서 박스를 그려주고, 이 길이를 우리는 IQR이라 하는데 그거 1.5배와 1.1 빼서 더하기 1.5 IQR 빼기 1.5 IQR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바운더리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상치를 타다낼 수 있고 이걸 우리는 아웃라이어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게 1.5배 IQR이라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걸 민감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걸 더 길게 만들 수 있고 짧게 만들 수 있고, 하지만 기본 세팅은 1.5로 되어 있다 정도로 공부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 내용들 파이썬으로 한번 직접 그림을 그려보고 여러분들 하느라 영상 준비하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다음과 같이 파이썬으로, 엑셀이 아닌 파이썬으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시간 되실 때 보시면은 어떤 내용인지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번 이 내용들 한번 끝까지 이런 게 있구나, 내용들 한번 정리하는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은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